이기적인 유전자, 인간관계, 딜레마. 이기적인 유전자와 인간관계의 복잡함.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실망감이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복잡한 심리적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매도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과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겠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의 심리적 배경.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지만, 이기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배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종종 그 사람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할까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 본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관계의 깊이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이거나 가족이라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나도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소통 방법. 이기적인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답일까?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끊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이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이거나 오랜 기간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정서적 안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기적인 행동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영향, 이기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생물학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유전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유전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 보호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생존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이기심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기심의 필요성. 긍정적인 이기심은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기 보호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우선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이기심의 한 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솔직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나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들어주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없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관계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지만 자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본능적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때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건강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성장을 위한 노하우.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친구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면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을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그들의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기심을 통한 자아 성장.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행동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지키고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기심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보호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이기심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기적인 유전자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행동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며 그 안에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본능적 반응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행동은 인간관계의 한 부분일 뿐이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통해 얻은 통찰은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